네, 안녕하세요. 포텐셜TV의 황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자,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최근에 EV9, 기아의 EV9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대형 SUV 이전에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전기차 운용하시죠? 아우, 꽤 오래 했지. 오래 탔어. 어때요? 그냥 일단은 가볍게 얘기하자면. 네. 그치, 뭐 다들 이렇게 물어봐. 전기차 어때? 전기차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확실히 좋은 거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적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네. 그리고 장거리 갈 때 걱정이 된다. 이 두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라는 걸 지금 또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장단점 제가 정리한 부분에도 그게 있어요. 일단은 자동차 유지비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내용인데, 일단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될 소모품도 다른 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적은 편이고 정비도 간단한 편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 자동차세도 저렴하다고 하는데 저렴한가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자동차세도 저렴해. 어느 정도나 저렴한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내가 1년에 내는 돈이 10몇만 원 수준이니까 뭐 배기량에 따라 좀 다르잖아. 근데 네. 이게 전기차는 친환경차로 분류돼 가지고 네. 일단은 자동차세가 굉장히 저렴하고 일단 고정적으로 나가는 유지비가 내가 지금 전기차 두 대를 굴리고 있는데 각각 합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 한 달 어떤 내내. 게요? 어떤 둘 다 부분이요? 합쳐서. 그러니까 두 대 합쳐서 20만 원이 안 되니까 한 대당 10만 원 언더? 많이 굴려봐. 근데 보통 이제 한때는 한 3, 4만 원 정도에 그냥 한 달을 썼던 것 같아. 대략 한 1000km에서 2000km 정도 사이에서. 와, 그러니까 엄청 좋네요. 엄청 차이가 나는 네. 거지. 그러니까 한 달에 유류비로 뭐 몇십만 원 쓴다. 네. 이런 개념이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써봤자 5만 원, 6만 원 정도 월 운영비를 썼으니까 지금은 사실 뭐 한 번 기름 넣는 금액으로 한 달 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저공해 차기 때문에 통행료라든지 주차장도 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도 진짜 그런가요? 일단 남산 터널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 무료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반값. 반값. 그리고 공영 주차장이나 공공 주차장은 50%. 꽤 괜찮네요. 이렇게만 그치. 들어보면. 예.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또 어느 정도 또 논란이 있는 내용이에요. 공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생산 과정에서 공해 물질을 만든다라고 해요. 일단은 제가 좀 조사를 해본 내용은 탄소 배출량이 전기차 한 대 생산할 때 필요한 게 11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배터리를 만드는데 5.3톤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고, 지금 내연기관 차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40% 정도는 탄소 절감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친환경차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하고, 또 장점이 소음이 적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적게 느껴지시나요? 뭐 당연히 뭐 전기차니까 이제 적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게, 내가 2018년도쯤에 이제 코나 EV를 샀었는데, 그때 전기차 운영할 때는 소음이 조금 있었어. 그러니까 탈 때마다 좀 윙 소리 같은 거. 그거는 일부러 내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내가 그땐 처음 적응이 좀 오래 걸렸거든. 좀 우주선 소리가 좀 크게 와닿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두 개, 지금 세단하고 SUV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음이 좀 덜 나는 것 같아. 풍절음이라든지 타이어 마찰음 같은 건 어때요? 그런 것도 사실 거의 없다, 안 느껴진다고 보면 그래요? 돼. 일단 고급 세단의 경우에는 더 그렇고, 이제 뭐 대신 이제 그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된다. 근데 뭐 환경 오염을 안 시키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기차의 그 환경 오염은 사실 배터리 생산에 있거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뭐 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오염 물질 생성이라든가, 특히 이제 뭐 히토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니켈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금속 광물들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가적인 오염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환경 오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정책적으로라든지 기술적으로 친환경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제 좀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점을 조금 한번 더 짚어볼게요. 연료 충전을 걱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했었잖아요. 혹시 이렇게 고속도로라든지 어디 주행했을 때 우리가 흔히 기름으로 따지면 뭐 앵꼬가 났다, 바닥 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게 바닥 나본 적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내가 경험담인데 네. 전기차 충전을 대략 한 30km 정도 앞두고 네. 뭐 이 정도는 갈 수 있겠지 그랬는데 이게 전기차가 그 에어컨을 틀 때랑 네. 난방을 틀 때랑 중에서 난방을 틀 때 더 많이 먹어. 그것도 이따가 짚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내가 너무 추운 겨울에 특히 추우면 또 배터리가 빨리 그거 네. 되거든. 그래서 추운 겨울에 30km 남았으니까 가는 거리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갈 만한 이제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갈 수 있겠다. 아슬아슬하지만 근데 가다가 너무 추워서 난방 잠깐 틀었는데 30km 남은 주행 가는 거리에서 10km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30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쑥 떨어지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껐지. 근데 네.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저찌 해가지고 갔는데 정확하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km, 1km 남은 상황에서 겨우 충전대에 꽂은 거야. 네. 그때 너무너무 긴장해가지고 진짜 정신이 쭈뼛쭈뼛 서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장거리 부분도 그렇지만 네. 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전기차가 생각보다 좀 비싸. 그렇죠. 비싼 것도 단점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매 여기 비용. 지금 구매 비용 비싸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 그러니까 연료비가 좀 절감되는 연비가 좋은 네. 그런 차는 한 달 평균에 한 30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쓴다고 쳐. 그치? 뭐 주행 가는 거리에 네.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25에서 30만 원 정도를 쓰면은 내가 30만 원 잡으면은 1년에 쓰는 돈은 대략 360만 원이지. 네.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 하게 되면은 뭐 유지비가 한 40만 원 정도 쓴다고 치고 그러면은 1년에 400만 원. 그러면 3년이면은 1,200만 원을 쓰거든. 그치? 네. 근데 실제로 전기차가 평균적으로 저렴해봤자 4천만 원, 5천만 원이야. 아이오닉 5 기준으로 하게 되면 5,500, 6천인데 네. 그게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그래봤자 4,500에서 5,000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쓰는 돈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보조금이 없으면은 메리트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거든. 물론 팔 때야 이제 그 감가상각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돈을 뭐 보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 인식 속에는 전기차라는 건 중고차로 사는 것보다 보조금 받고 새 차로 사야 된다라는 네. 인식이 좀 크거든. 왜냐면 배터리 수명 기간이 일단은 계속해서 짧아지니까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과연 전기차가 정말로 경제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퀘스천 마크인 거지. 그렇죠. 일단 구매 비용도 비싸고 한번 수리를 하면 비용이 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라고 하는데 수리해 본 적은 없죠. 아직까지 근데 솔직히 내구성이 좋아서 그런가 네. 수리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문제가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전체적으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 끼우는 그러니까 교체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전자장비 계열 영역하고 배터리 영역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상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험료가 비싸. 월 보정 보험료가 내가 지금 그 SUV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험료가 180만 원 정도 냈었어. 아니 일반 차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예. 1년 때는 180 가까이 내서 아니 무슨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다음 년도 되니까 뭐 140만 원 정도로 좀 낮아지긴 했는데 일단 보험료도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정비가 낮다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물론 나는 친환경주의자고 환경을 생각한다. 이러면은 뭐 사실상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일단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사실 뭐 다 좋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온에 민감하다. 역시 겨울철에 흔히 말하는 히터를 틀을 때 조금 더 많이 나간다. 이건 역시 휴대전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휴대전화 갖고 뭐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 타이어 마모도 이 전기 자동차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느껴지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네.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로 인해 가지고 많이 타면 탈수록 경제적인 이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도 같이 운영을 했을 때 네. 장거리 갈 때 그냥 전기차 타. 어. 그러니까 많이 멀리 오래 타야 되는 경우에는 전기차를 많이 타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뭐 타이어 마모도 비례하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그것도 있대요. 그 전기차는 어쨌든 처음부터 토크를 최대로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급제동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급제동, 급제동, 급가속. 급가속 등의 영역에서 전기차가 진짜 토크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 내연기관으로 치면 토크고 네. 이제 전기차로 인해 반응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반응 속도도 너무 좋으니까 실제로 몸이 튀어나갈 정도로 빨리 네. 쏠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좋거든. 그러니까 순간 가속력이 좋다 보니까 칼치 갈 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단점으로 거론되는 게 구매 방법이 좀 까다롭다. 아무래도 보조금을 타려면 어느 정도 좀 발품도 팔아야 되고 기다림의 또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에 전기차 인기가 굉장히 높았을 네. 때, 이제 반도체 문제로 차량이 안 나올 때, 그때는 뭐 대기 기간이 너무 길었지. 그리고 전기차 구매 방법은 사실 요즘엔 좀 편해졌는데 대리점에서 사실 전기차 그 보조금 신청을 다 해주니까 네. 뭐 내가 그냥 서류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제 내면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간이 길단 말이야. 보조금을 수령해야 되는 대기 인원들이 길다 보니까 네. 내가 서류를 제출을 해도 그냥 바로는 살 수 있어. 근데 보조금 받고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조금이 허락되는 그 기간까지가 좀 오래 걸리지. 그런 부분이 있군요. 또 의무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 2년 동안 그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이거 운영해야 된다. 친환경의 의무다.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보조금을 받고 2년 안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다시 뭐 환수한다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장점과 단점을 한번 짚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언급한 거 말고 또 하나 더 짚어주실 부분이 있나요? 사실 이제 전기차가 이제 좀 완벽하다라는 맹신은 좀 버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전기차는 확실히 유지 비용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점이 있고 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정말로 강점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뭐 그거를 생산하니 뭐니 이런 것들은 제쳐두고라도 네. 그리고 모든 지금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의 정책이 내연기관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보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사실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네. 전기차를 살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허들은 보조금도 아니고 바로 충전이야. 그러니까 충전이 아직까지 보급이 부족하고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 차지하고 나면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로테이션 되겠지만 내가 급할 때 필요한데 전기 충전을 깜빡하고 안 했다면은 그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 충전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네.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넘어야 될 허들이라고 생각을 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와 관련해서 장단점 그리고 실제 운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